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과연 이게 사건이냐? 아니면 정치적 문제냐? 뭐 이런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정치적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는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증폭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거는 사건적으로 대응하면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건적 대응에는 늘 정무적 판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후 1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그러니까 4시간 동안이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레드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레드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참석자는 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까지 4명에다가 수사팀, 그러니까 반부패부, 그 다음에 증권, 금융범죄 수사에 밝은 뭐 부장, 부부장, 뭐 또는 평검사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사팀이 이 사람들한테 자, 김건희 여사하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의혹 내용이 뭐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은 뭐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던 내용은 또 뭐고 뭐 이런 부분 거기다가 뭐 권오수 전 회장 등 몇 명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내용은 또 뭐고 이건 2심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주가 조작의 전주로 등장했던 손모 씨라는 사람, 이 손모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공세를 벌이고 있죠. 근데 제가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 손모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적어도 판결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모 씨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주가가 떨어졌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 주가 조작의 선수를 뭐 그런 장면도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팀이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팀이 아닌 다른 검사들은 그 논리적 허점 또는 의문점 뭐 이런 거를 이제 파고들고 되묻고 그러면서 과연 이게 뭐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걸 불기소 처분했을 때 뭐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레드팀 회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손모 씨와의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 쟁점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지금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발이 있었죠. 그리고 압수수색은 2020년 11월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는 2021년 12월 초. 근데 여기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어받아서 수사를 계속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봐줬냐?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을까요?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당 후보였으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그 대결이 지금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2020년 11월이면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뭐 선두권에 치고 올라왔던 건 아니지만 아니 그 당시의 야권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 그 꿈 이런 걸 깨뜨리기 위해서 시작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소환까지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그 수사팀이 다 검토했던 것 아니겠느냐. 검토했는데 이게 소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환했을 경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자기네들이 뭐 마땅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환조차 못했던 것 아니냐. 왜냐면 처음부터 흠집내기 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나왔다면 소환뿐만 아니고 아마 재판에 넘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만 보면 제가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소환도 못하고 재판에 넘기지도 못했다 하는 얘기는 별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2021년 대선을 불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의 서울중앙지검 수사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뭐 계속 수사했다고 하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수사한 내용에 뭐 아마 100분의 1도 수사 못했을 겁니다. 못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정말 파헤치기 위해서 뭐 그 엄청나게 이것저것 뭐 자료를 들여다보고 뭐 수사를 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들여다본 수사가 아마 거의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못했다는 얘기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할 의지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뭐 검찰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문재인 정부 때 안 나왔으면 윤석열 정부 때는 나올 리가 없다. 저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것이 사실상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 뭐 레드팀 회의, 글쎄 검찰은 나름대로 그 뭐 자기네들의 뭐 여러 가지 절차 이래서 이 그 불기소 처분했을 때의 완결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 있게 국민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뭐 회의를 4시간씩이나 하고 뭐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법률적 처분에 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래요. 저도 기대하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때 끝난 일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저는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2년 5개월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끄는 동안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죠. 거기다가 이 주가 조작 그 전주 중에 한 명이라는 손모 씨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2심에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유죄를 받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의혹은 또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됐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오늘 그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완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률 문제냐? 정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불기소 처분을 하면 지금까지의 악화됐던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불능의 사태가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불기소 처분을 실제 하고 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될 거다.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다고까지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거는 명확하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자, 법률적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아마 뭐 민주당 뭐 뻔하죠. 뭐 특검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 얘기 나오고 아마 이것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무적으로 보면 이걸 차단해야죠. 차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검이 있죠. 중립적 특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든 그 집권층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중립적 특검을 받겠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특검이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뭐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해서 전체 다 수사를 하는 거죠. 특검이. 그래서 특검이 매듭짓도, 중립적 특검이 매듭짓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거는 법률적 매듭이고, 자, 이 이후에는 이걸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근데 그 방법이 특검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전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풀었을 때 그럼 김건희 여사는 정말 법률적 단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기라성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13개월을 수사를 했는데 소환도 못했다. 특검이 13개월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능력? 글쎄요. 문재인 정부 때 특수부 검사들만 할까요? 저는 못할 거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 못했으면 특검도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법률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덮고 넘어간다. 이제 우리 부담 털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